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2025년 하반기에 예상된 움직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기록적인 단기 국채 발행,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금리나 주식시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하고 또 그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요, 단순히 금융 뉴스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거시경제 흐름 전체하고 개인의 투자 결정에까지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그 배경하고 파급 효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발행이 예정돼 있고 최근에는 4주 만기 T빌 이걸 1,000억 달러나요? 전례 없는 규모로 발행했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 원인은 역시 계속 늘어나는 재정 적자하고 또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기존 부채를 갚아야 하는 그 상환 부담입니다. 아, 빚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롤로버인데요. 특히 이제 자료 분석가들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2025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좀 뭐랄까 사탕 같은 거, 현금성 지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선거 자금 마련 성격도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부채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이걸 갚으려면 결국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롤오버 방식에 점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자 부담 자체도 이미 국방 계산을 넘어섰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와, 이자 부담이 국방비보다 많다니.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대규모 단기 국채 발행은 당장 급한 불은 끄려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부의 현금 흐름이 좀 약간 불안정하다, 절박하다 이런 신호로도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국채 공급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좀 출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채라는 상품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면 이걸 사려는 수요를 끌어들이려면 더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를 제시해야만 하거든요.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네,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면 위험 감소하고 주식하는 것보다 안전한 국채가 더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금이 이동하겠군요. 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국채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미리 낮은 금리로 국채를 샀던 분들은 평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 수도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침대 밑에 돈 두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네네, 그거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떤 형태로 그냥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가 이미 재테크다, 투자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네. 예를 들어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건 수익률은 0%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100% 안전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은행 예금은 낮은 수익률이지만 역시 위험도 낮고요. 회사채 같은 건 좀 다르죠. 그렇죠. 회사채는 기업이 부도날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주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물론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약속된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겠지만요. 물론이죠. 세상에 완전 무위험은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받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미국 국채 공급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사려는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의 핵심 딜레마예요.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기축통화국의 지위 덕분에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안전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달러를 무기처럼 쓴다는 논란도 있었고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정책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아,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큰 손 투자자들이
달러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슬슬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과거에는 한 70% 이랬는데 지금 50%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고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심지어 일본 같은 아주 가까운 우방국마저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 발행량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심화되는 거죠. 수요는 주는데 공급만 늘어난대.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료의 핵심적인 경고 중 하나가 바로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에요. 기술적 디폴트요? 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나 돈 못 갚아 이렇게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없어요. 대신에 예를 들어 1933년에 근본이제를 그냥 중단해버리면서 달러 가치를 확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1971년 닉슨 쇼크 때처럼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하고 약속을 그냥 깨버리는 식으로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줄여왔거든요. 아, 말만 디폴트가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약속을 어긴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입힌 셈이죠. 근데 지금 이 국채 수요는 부족하고 재정 압박은 커지는 상황이 과거에 이런 기술적 디폴트가 일어났던 시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이게 단순히 국채 발행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뭔가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그건 이제 줄어드는 국채 수요를 좀 메꿔보려는 뭐랄까 일종의 우회로나 대안 수요처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대안 수요처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통 이용자들한테 달러를 받고 그 가치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받은 달러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주요 투자 대상이 바로 미국 단기 국채, 즉 T빌 같은 거라는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에 비교적 좀 긍정적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국제 수요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야,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국채 수요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좀 새롭게 알았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좀 위험일 수 있지만 새로 채권에 투자하려는 분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네. 반대로 주식시장은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좀 감지되는 시기에는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고민하고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이 막대한 국채 발행이라는 창을 통해서 금리 변동, 시장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이걸 사줄 수요는 줄고 있어서 더 높은 비용, 즉 금리 상승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었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또 달러의 위상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 금융 환경의 복잡성 그리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국가부채나 중앙은행의 역할, 또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기존의 어떤 믿음,
그 신뢰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넘어서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진정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